네, 빅픽처는 유한태증권의 우경택 부장과 그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의 주제 보겠습니다. 11월의 첫 번째 거래일이니만큼 이번 첫 주 동안 어떤 이벤트 있는지 이런 부분들 짚어보도록 할게요. 이번 주 증시 전망들을 쭉 보니까 가장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벤트는 단연 FOMC겠죠. 현재 시간으로 2일, 3일 열립니다. 관전 포인트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하도 지난달부터 다들 증시의 주요 포인트로 11월 FOMC를 얘기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내용은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11월 2일, 3일 이틀에 걸쳐서 회의가 열리고 이제 한국 시간으로는 4일 새벽에 그 회의 결과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주요 핵심은 이제 테이퍼링이 이제 시작이 됐다. 테이퍼링이 시작이 됐고 시작 시점은 11월 중순이나 12월에 시작을 할 거고 내년도 상반기 정도면 테이퍼링이 마칠 것이다. 이건 이제 시장에서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특별히 변화될 가능성은 좀 없어 보이고요. 지금 연준이 매달 1,200억 달러 규모 채권을 매입하고 있는데 이 규모를 축소를 해서 매월 한 150억 달러씩을 가량 줄여 나가면서 내년도 상반기에 마무리하겠다라는 계획이고요. 시장에서 더 주목하는 부분은 테이퍼링 스케줄보다 테이퍼링을 마친 후에 금리 인상을 본격적으로 할 건지에 관심이 더 많이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이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은 별개다라고 이제 언급을 해왔기 때문에 이 스탠스가 유지되는지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다른 쪽 하나는 이제 인플레이션인데요.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 인식이 그동안은 일시적이라고 그런 의견을 유지해 왔는데 최근에 인플레이션이 가파르게 또 나타나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내년에도 지속될 수 있는 가능성을 또 언급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 스탠스가 어떻게 코멘트 되는지가 또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의 가장 긍정적인 시나리오는 테이퍼링은 11월 중순부터 해서 내년 상반기에 끝나는 수준으로 발표가 되고 금리 인상은 좀 시간이 더 필요하다 이런 발언, 그다음에 인플레이션도 좀 우려에 대한 부분에 대한 완화에 대한 발언이 있으면 아무래도 시장은 좀 긍정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이런 시나리오, 그다음에 결과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시장이 원하는 그 시나리오를 살펴보니까 기준점이 딱 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음 주에 주요 경제지표 가운데 하나가 10월에 미국에서 발표되는 고용지표잖아요. 고용이 얼마나 됐나 이것보다 물가가 임금이 얼마나 올랐나. 그래서 물가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까 이런 부분들도 많이들 궁금해하시던데 이번에 고용지표 어떻게 발표될까요? 네, 그래서 최근에 전체적인 물가 쪽에 다 연결이 돼 있는데 이제 10월 고용 보고서에 있어서 이제 신규 고용하고 실업률 발표 부분을 좀 살펴보면 고용자 수는 이제 45만 명이 증가할 걸로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실업률은 4.8%에서 4.7%로 하락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 부분은 개선이 되는데 이제 시간당 임금은 지난해 동기 대비 4.9% 상승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전월 4.58%보다도 높은 상승률이기 때문에 임금 상승이 물가 상승으로 또 연결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 사항도 있고 기업 측면에서는 비용이 더 증가를 하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전체적으로 그 구직을 진행하는 쪽이 이제 레저 서비스 업종인데 고용이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 백신 접종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이제 복귀가 좀 활발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구인난이 해소될 가능성이 좀 높다. 이 측면이 임금을 조금 상승을 둔화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볼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저숙련공을 중심으로 고용이 좀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임금의 상승세 역시 좀 주춤해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지금부터 고용이 확대됐을 경우에 있어서는 구조상으로 임금이 상승이 좀 둔화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인플레이션 부담이 점진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걸로 보는 게 좀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먼저 진행되는 FOMC에 이어서 같은 맥락에서 이제 고용 보고서가 나온다면은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좀 안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다 이렇게 좀 보고 계시는 건데 그리고 지난 주말에 있었던 이미 지나온 이벤트도 한번 좀 점검을 해봐야죠. 바로 G20 정상회의입니다. 여기에
많이들 기대를 했었는데 지금 주말에도 뉴스가 많이 나오긴 하는데 뭔가 하나의 맥락으로 관통하는 그런 합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세부적으로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얘기가 오고 갔는지 주목할 만한 점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 이제 G20 정상회의에 대한 내용은 좀 긴 방향을 가지고 이제 각 정상 국가들이 글로벌하게 어떠한 방향을 가지고 뭐 경제나 이런 부분을 이끌어 갈 건지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가장 핵심 의제는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이었고, 두 번째로는 이제 팬데믹 위기 극복을 하고 글로벌 경기 회복을 이루자. 그다음에 지금 에너지 부족이기 때문에 에너지 위기를 해소하자. 뭐 이런 세 가지 맥락으로 핵심 의제로 좀 정상회의가 진행이 됐고요. 지금 기후 변화에 대응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이제 글로벌 국가들이 그 탄소 배출을 감축하는 그런 목표들을 다 내세우고 있고 전략적으로 좀 지원을 하고 있는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는 기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좀 금지하는 그런 부분은 석탄 발전소에 대한 금융 지원을 중단하고 화석 연료에 대한 보조금을 폐지를 하고 이런 상황인데 중요한 거는 세계 최대 온실가스 배출 국가가 중국, 러시아, 인도인데 이 국가에 대한 태도는 조금은 소극적이거든요. 그래서 이 기후 변화에 대한 뭐 적극적인 그 정책으로서 하기에는 지금은 조금 애매한 그런 상황으로 좀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 팬데믹 위기 코로나 극복에 대한 부분은 좀 잘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가장 큰 핵심이 이제 그 예방 백신을 공평하게 배분을 해서 백신 접종을 글로벌로 확산시키자라는 그런 계획인데 올해 말 기준으로 전 세계 인구의 40% 백신을 접종시키자. 내년도 중반까지 70% 백신 접종을 시키자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잘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게 지금 에너지 가격인데 지금 에너지 가격과 또 더불어 물류까지 겹쳤기 때문에 에너지 가격이 더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제 시간으로 이제 미국 바이든이 공급망 회의를 주최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미국은 중국에 의존하지 않고 미국 내에서 생산할 수 있는 공급망 시스템 구축을 주력을 하려고 하는데 뭐 인력 부족도 이렇게 발생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다가 물류까지 대란이 좀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3분기에 애플하고 아마존도 실적 부진을 발표한 거에 대한 코멘트가 공급망 차질 현상과 물류난으로 인해서 비용이 상승했다. 실적 부진의 영향에 따라 언급했기 때문에 이제 물류난과 그다음 전체적인 또 에너지 가격에 대한 상승 부분은 또 정책적으로 해소를 해줘야 풀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사실 환경 문제는 패권이라든지 자국 이기주의와는 조금은 맥을 달리해서 그렇게 결정이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지금 온난화 제한 합의 중에 중국하고 러시아가 제동을 걸어 가지고 탄소 시간표가 불발됐다 뭐 이런 기사들도 계속해서 일단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주요 의제 가운데 하나, 주요 논의됐던 내용 가운데 하나가 또 디지털세 추진안 이 부분은 어떻게 됐나요? 네, 그러니까 디지털 합세 합의한 추인이 뭐 국내 기업한테는 좀 영향이 좀 적을 것 같은데 뭐 미국 기업 특히 이제 IT 기업들 좀 주요가 이슈가 될 것 같은데 일단 그 글로벌로 진출해 있는 기업들이 그 지역에 그 공장이나 이런 시설이 없이 소득이 발생해도 그 세금을 부과하자라는 그런 부분이고요. 지금 합의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 매출 발생국의 과세권을 배분하자. 두 번째는 글로벌 최저 한세를 도입하자 이 두 가지인데요. 지금 매출 발생국의 과세권을 배분한다는 의미는 글로벌 대기업들이 이제 사업장이 없이도 서비스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고정 사업장이 없는 쪽에서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았는데 그런 지역에도 세금을 내도록 하자라는 그런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는 저세금을 발생하는 쪽에 투자가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은 이제 법인세 인하에 대해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15%의 글로벌 최저 한도세를 도입을 하면 어느 정도 그 법인세를 낮은 지역만 집중돼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글로벌 경기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해서 이 두 가지 의제가 조금 이제 추인이 돼서 된 것 같고요.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구글이나 아마존,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같은 기업들은
여러 가지 국가에 이제 진출을 했는데 세율 낮은 국가에도 좀 진출을 했는 그런 부분도 있고 고정 사업에 대한 부분이 발생하지 않고 그냥 서비스만 하면서 소득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세금 추가적으로 좀 증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만약에 그런 영향을 받는다고 했을 때 뭐 국내 또 플랫폼 업체들도 어떻게 좀 영향을 받을지 그 부분을 좀 가늠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는 논의되는 게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여기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더 진행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삼성이나 하이닉스도 뭐 미국이나 뭐 중국이나 이런 쪽에 공장을 좀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거기에 대한 매출 비중이 좀 높은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큰 변화가 없을 것 같은데 좀 기존의 소프트웨어 업체와 제조 베이스에 있는 업체는 좀 달리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큰 그림 그려주시죠. 네, 지수가 뭐 지난주도 좀 변동성이 심한 것 같아요. 뭐 3천선 회복했다가 다시 하락했다가 오늘도 지금 3천선을 조금 뭐 회복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시장은 이제 제가 가장 크게 보는 흐름은 이제 자금의 흐름인데 자금이 이제 주식시장으로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구간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자금 내에서 그 종목이나 업종의 순환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장세로 보여져요. 이번 주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번 주에 이제 FOMC에서 어느 정도 테이퍼링이나 금리나 인플레에 대해서 조금 비둘기적인 방향으로 좀 긍정적인 시장의 방향을 잡아주면 어느 정도 이제 안심을 하고 주식시장에 좀 자금을 들어올 수 있는 거를 좀 마련해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FOMC에 대한 그 정책을 보고 좀 방향을 잡아가는 전략이 지금은 좀 좋을 것 같고요. 그 전까지는 좀 단기로 순환매 장세에 대응을 해야만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FOMC 끝나고 주 후반이나 좀 가닥을 잡아봐야 되겠네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빅픽처였습니다. 유한태증권의 오경택 부장과 함께 해봤고요.